변사체로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예. 듣기만 해도 기분 언짢아지는 단어인데 예. 변사체라는 말은 사고로 죽거나 범죄로 죽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변사체로 이재명 씨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고발한 이모 씨. 서울 양천구 예. 어떤 모텔에서 입에 수건이 물린 채 침대 위에서 발견이 됐는데 유서도 없고 타살 흔적도 없고 공개된 CCTV를 보니까 7일 밤 9시 20분쯤 방을 나섰던 이 씨가 예. 10분 뒤에 그날은 다시 돌아갔어요. 방으로. 그리고 그 다음날 예. 아침 9시쯤 방에서 나오셨다가 1시간 40분 뒤에 편의점에서 뭐를 샀는지 예. 편의점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간 영상을 마지막으로 4일간 방에서 나온 기록은 없어요. 영상 기록은. 예. 그래서 이제 누나가 신고를 해가지고 출동한 경찰하고 모텔 직원이 문을 열고 보니까 입에 수건을 몰고 그냥 침대 위에서 돌아가신 걸로 예. 발견이 됐는데 예. 이 씨 유족의 대리인이 예. 그 빈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예. 돌아가신 이 씨는 정기적 수입도 있고 예. 그 경제적 이유로 자살할 리는 없고 예. 일부에서 고인이 심장도 안 좋고 당뇨가 있어서 뭐 약을 먹었다. 그렇죠. 예. 그러는데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예. 약을 먹은 적도 없고. 예. 그러니까 생활고도 아니고 예. 아프지도 않았고 예. 그리고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자식들이 결혼할 때까지 자살할 생각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 죽을 이유는 전혀 없는 사람이죠. 부검 결과 예. 사망 원인이 대동맥 박리 파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박리 파열이 뭔가 찾아봤더니 예. 그 심장에서 나오는 그 굵은 동맥이 부풀어 오르다가 이게 터져서 돌아가셨다. 이병철 씨 죽음이 대중의 관심이 되는 건 예. 이재명 후보가 관련되었다는 대장동 게이트의 그 핵심 인물 2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예. 또 죽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의문에 의문이. 이거는 연달아 3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강력계 검사 출신 예. 홍준표 의원이 예. 자기 그 페이스북 담벼락에 예. 또 죽어나갔다. 자살인지 자살 위장 타살인지 모를 이재명 후보 관련 사건의 주요 증인이 또 죽었다. 우연치고는 참 기이한 우연의 연속이다. 무서운 세상이 되어간다. 영화나 드라마에 있을 법한 조폭 연계 연쇄 죽음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썼어요. 줄지어서 지금 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력, 그러니까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암흑의 세력이 개입돼서 아주 정밀화되고 고도화된 암살 집단들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 않냐 하는 국민들의 같은 생각이 아닐까. 이상하게 죽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보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친문 대장동 사건도 초기에 이낙연 측에서 흘렸다 소리도 있었고 이 양반이 제보한 단체가 소위 말하는 대깨문 단체거든요. 깨어있는 시민연대. 여기서 이거를 또 물고 늘어지고 제 생각인데 예. 북조선 애들이 관리 부서가 다르니까 그렇죠. 이 부서 간 경쟁을 하는 게 아닌가. 왜 지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자기네가 원래 고도로 훈련시킨 공작원들을 파견해가지고 그 사람의 손으로 사살시키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이한영이나 황장엽 선생이나 또 김현희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직접 파견을 해서 죽이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이한영 씨는 바로 사살을 해버렸죠. 권총으로 쐈더라고요. 예, 예. 그 권총에 예. 소음기를 예. 달아가지고 쏘면은 캔맥주 따는 소리밖에 안 난대요. 예. 그 결국 범인을 못 잡았죠. 예. 사건이 나서 만약 문제가 밝혀지게 되면 북한이 다 뒤집어 쓰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중국에 있는 대만에 있는 이런 깡패 조직과 연관해가지고 이들에게 하청을 줘서 그런 징후들이 있어요. 북한은 여러 가지 약물들이 개발돼 있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VX라고 하죠. 그 김정남 그 죽일 때 예. 그냥 쑥 묻히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장난치듯이 그렇습니다. 김종남 얼굴에 이렇게 쓱 문질렀는데 답답하다 이러면서 죽었는데 이분도 잠깐 밖에 나왔을 때 누군가가
묻혀버리게 되면 갑자기 뭐 이런 그 대동맥이 파열해가지고 죽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약물을 사용해가지고 예. 암살한 게 김정남이고 예. 그 뒤에 러시아에서 푸틴의 정적이죠. 나발리 나발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예.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니까는 기장이 그 비행기를 급히 근처 공항에 내가지고 그 암살을 갔다. 예. 근데 그 나발리가 깨어난 다음에 자기를 암살할 만한 대상한테 자기는 다른 기관에 있는 사람인데 너 왜 암살에 실패했냐 내가 보고를 해야 되니까 자세히 얘기를 해라 속여가지고 그 녹취록을 땄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약을 썼냐 물어보니까 그 암살범이 속옷에 신경작용제 노비촉을 묻혔다 이렇게 실토를 한 거예요. 빤스에다가 약을 발랐다. 그 빤스 어느 부위에 발랐냐? 사타구니 부위에 발랐다. 아니 빤스에 약을 묻힐 정도로 고도로 훈련된 이 약은 VX 김종남이한테 바른 것보다 8배가 또 강한 강하대요. 그러니까 이런 약들이 또 이런 기술들이 우리나라라고 안 들어올 수. 테스트를 통해서 독성을 조절해가지고 그 시간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몇 분 뒤에 줄게. 예.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어떤 송사에 휘말리냐 하면은 그 친형을 강제로 잡아넣었다. 직권남용을 해가지고. 예.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 형 잡아넣어라 이렇게 했던 직권남용 예. 혐의하고 검사 사칭 성남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과장하고 뭐 이렇게 해서 4개의 혐의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30명이라는 변호사를 호화 변호사를 들이대가지고 1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만 원을 구형을 했거든요. 그 이게 그대로 선고가 되면 이재명이는 정치 생명 끝나고 시장직에서도 끝나는 거죠. 1심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한 가지만 벌금 300만 원을 받고 3가지 형모 때 직위남용했다든가 검사 사칭했다든가 이런 건 무죄를 받았어요. 2심에서 줄고 대법원에서 완전 이제 무죄로 계획이 다 있는 거죠. 2심에서 3개는 무혐의, 하나만 유혐의. 그리고 대법원에서 하나마저 호화 변호사 30명이 그냥 해대니까 그래서 무죄를 받았는데 이때 이재명이한테 그 무신 돈으로 그 많은 변호사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다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이라 돈을 얼마 안 줬다 뭐 전부 다 해서 2억 얼마밖에 안 줬다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 뭐라는 변호사가 3억 원 현금을 받고 S사 주식 20억 정도를 받았다. 이 공직에 있는 애들이 직접 돈을 주거나 이러면 이제 꼬리가 잡히니까는 다른 데에 있는 돈을 여기서 주게 하는 이런 걸 저수지 작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쌍방울에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시드로 줬다. 이거를 얘기를 한 녹취를 고인이 된 이병철 씨가 그 대깨문 시민단체에 제보를 한 거예요. 그 단체가 고발을 한 거죠. 근데 이 양반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해경궁 씨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예. 저 이재명이 부인 예, 예. 그 선거 때 해경궁 김이라는 가명으로다가 막 글을 쓴 게 있었는데 그때 문재인을 엄청 까댔더라고요.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된다 뭐 전라도 사람들은 뭐 벌레다 뭐 이런 소리를 써댄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녹취를 또 갖고 있는 거야. 총 6개의 녹취록 중에서 3개는 이미 고발을 했고 해경궁 김 씨에 관련된 녹취록 3개는 아직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된 거죠. 까도 이 우혹이 생기는 이런 사건이고 이 정권에서는 아마 제대로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치 검찰들, 이 정치 경찰들이 제대로 수사하겠습니까? 저는 정권이 바뀐다면 상상을 초월한 실체가 드러나가지고 여기 따라붙는 단어가 복마전. 예. 복마전이라는 거는 나쁜 일이나 예.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악의 근거지. 복마전. 근거지를 복마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